오늘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산 공포감을 극복한 걸까요? 아니면 미국 물가지표에 안도한 걸까요?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과대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75억 원, 809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번 증시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또 하루 전에 SVB 사태로 폭락했던 미국 지역은행 주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간밤 발표된 2월 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6% 오르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했던 6.4%보다 낮았고요. 심지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연준이 빅스텝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인 건가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증권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이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러한 전망과 달리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더라도 5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뒤 이 장기간 동결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데요. 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또 2월 소매 판매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좀 샀습니다. 아직 좀 방향성이 모호한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이제 공포감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퍼진 우선 공포감은 잠재워진 분위기고요. 이 증시 상승 재료가 오히려 생겼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네.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떻게든 이 연준이 숨가팠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들이 커졌습니다. 즉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 초반대로 내려왔고요. 이러한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유입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또 언제든 이러한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요. SVB 파산 사태가 어느 나라 또 어떤 기업, 어떤 은행에서 터질지 모르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국내 투자자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빚을 내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이른바 비투개미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쥐약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영향에 신용융자 잔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변동성이 또 한 번 부각된다면 최근 늘어난 반대 매매 역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새 신용융자 잔고가 1.5배 이상 불어난 LNF. 이른바 B2가 급증하는 동안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 한 달간 신용융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10개 종목 중 2차전지 관련주는 모두 6종목. 올 들어 2차전지주가 급등하자 뒤늦게 상승세에 올라타기 위한 B2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B2가 몰리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한 달 새 25%가량 급등했고 최근엔 하루 새 10% 넘게 널뛰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렇듯 변동성이 커지며 B2 투자자들의 리스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상황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는데 특히 전날 하한가를 기준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더 큰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대 매매 규모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반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위탁 매매 미수금도 급증하는 상황. 3월 전망도 유동성 난기류라고 표현을 썼었는데 터뷸런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추락을 꽃뜻하는 부분 등은 아니지만 이 변동성 사이에서 다칠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위험을 테이킹하는 그런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변동성이 축소될 때까지는 최대한 안전지향적인 전략을 운영하는 부분 등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B2를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현대차를 많이 사고 있네요. 실제 전망도 좀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이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살펴봤더니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2% 가까이 올랐고요. 이 기아는 4%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도요타, 또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판매 3위 완성차 그룹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자 이 두 기업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3위에 오른 거고요. 지난 2000년 11로 시작했던 이 순위는 2010년부터 쭉 5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선 겁니다. 네. 증권업계가 좀 분석하기로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의 다른 톱5 완성차 그룹들이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었지만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수준보다 40% 상회하는 25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기아에 대해서도 현재 주가보다 30% 높은 11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 최근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증권가 분석을 들어보죠. 우선 차 판매량 증가에 더해서 강판 등의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연간 실적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실적이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호실적 전망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지난달 3,155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고요. 기아 역시 올해를 포함해 5년 동안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가운데 절반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배당도 늘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7천 원으로 책정하면서 역대 최고 규모로 배당을 결의했고요. 기아차도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3,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또 IRA 관련 보조금 규정 완화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점유율이 올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 그룹을 향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2023년 실적 전망치 기준 현대차 PER은 6배, 기아 PER은 4.8배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1개 기업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면서 1분기 실적으로 달라진 펀더멘탈이 입증되면서 이 주가 역시 재평가를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